그때 당시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집을 팔고 분당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지금 거기보다 더 멀리 갔어요. 줄고 줄어서.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강남 빌딩은 잊지 마세요. 이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마침 또 오늘 상담 오셨던 분이랑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처음에 임대로 작게 하다가 점점 규모를 키워가서 그 임대로 쓰는 사무실이나 어떤 건물의 크기가 점점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내가 겉으로 내 건물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얻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임대로 쓰다가 언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내 건물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물을 사거나 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역이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공장을 오래 하셨어요.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2개인가 3개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건물은 서울에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서 그분이 엄청 대단해 보였어요. 물론 지금도 대단하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공장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뭐 생활만 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근데 이렇게 자산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공장이 이태원에 있었어.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서 은퇴하면서 그걸 매각하고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받다가 서울에 또 투자를 하려고 이제 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곽이나 지방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건물을 갖게 되면 사업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10년, 20년이 흘러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거를 그때 여기 안 사고 저기 샀으면 이렇게 됐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과거에만 있었고 앞으로는 또 다를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러기가 매우 힘들어요.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똑같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집도 생각해 보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랑 서울이나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 예전에는 이 2개의 아파트를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 심지어는 10배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규모가 커져서 건물을 갖고 싶어, 이 욕심이 날 때 생각을 아주 잘해야 돼요. 여기 놓냐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커질 수가 있어요. 상장을 하겠다,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 그런 정도의 포부라면 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수명이 있고 사람이 건강한 기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차이가 나고, 지금 마음이랑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마음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하방을 만들어 놓고 또 발전하고 하방을 만들어 놓고, 이래야 어려움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걸 편안하게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자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키웠어요. 근데 이거저거 사지 않고 사업에만 막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경기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거나 내가 사업하기가 좀 힘든 여건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매출이 많이 있었던 회사들도 남는 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 성장한 부분, 그리고 매출이나 아니면 순이익이나 회사의 잉여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은 반드시 마련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내가 원하는 선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 건물이라면 외곽이나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 강남에 건물을 해놓고 내가 거기서 임대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병원을 하다 보면 병원이 잘 될 때 좀 규모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에서 확장하거나 위층 아래층을 추가로 임대를 얻어가지고 키우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병원이 커지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근처에 건물을 사서 내가 그 건물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이랑 병원 하는 거랑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병원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이 자산가치 상승된 게 별로 없으면 내가 한 걸로만 건물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어느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건물을 전체를 쓰다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알아보니까 본인이 샀던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5년이 지났는데 120억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건물값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200억, 뭐 250억은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 거래가액이나 호가를 보니까 120억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데, 근데 그때 만약에 그거를 임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었고 그거를 만약에 그 금액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다면 지금 뭐 100억짜리 25년 전, 뭐 20년 전, 뭐 15년 전 건물이라면 뭐 300억 그 이상이 되잖아요. 100억짜리 300억, 최소 300억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잊으면 안 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장을 한다, 막 세계적 기업으로 간다, 뭐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건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내 사업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는 거 나 확신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안전자산을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되고, 그게 건물이라면 다른 어느 지역에 하는 거는 그거는 물론 서울에서도 홍대도 있고 뭐 성수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지역의 건물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강남까지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중에 하나씩 팔아야 된다면 마지막에 어디를 남기겠냐 이거죠. 사람 가장 소중한 걸 마지막까지 갖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미래 가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마지막까지 갖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을 처음부터 선점하는 게 좋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만한 지역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기업을 상장하거나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포부를 갖고 있다면 뭐 강남에 건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강남에 건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일정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사업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업이 힘들어져서 거기에 돈을 다시 재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오래 노력한 시간은 있었고 내 열정을 다 바쳤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다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게 건물이라면 강남 건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장기 때는 사업에 올인을 하지만 안전자산 하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점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잉여자금이 이제 회사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시설업이나 아니면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고나 그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서도 돈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 금액이 15억을 넘어간다. 요때가 이제 안정기라고 봐야죠. 당분간은 투자나 재고가 크게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잉여자금이 그 정도 생겼다면 그건 안정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한 지도 좀 됐고 내가 이번엔 크게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에 투자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거 루틴하게 돌아가는데도 이 정도가 생겼어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뭐 안정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30억 이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 근데 15억이 안정기인가요? 그러니까 최소 15억 이상만 되면 안정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때부터 마음 편하거든. 사업을 하면서 재고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쌓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이대로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그 정도면 조금 더 있으면 30억은 쌓이니까. 그리고 15억 정도 생겼다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야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엉뚱한 투자를 하거나 이래버리면 내지는 관심을 아예 끊고 있다 보면은 그거는 강남 빌딩은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 건물이라는 거는 다른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게 이건 사려면 전체 금액을 현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카드를 긁거나 2만 원이면 2만 원 다 줘야 사지만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면 잔금하고 나서 또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세후 1억이라고 치면 1년에 10억이나 12억 정도를 모은다는 기준이라고 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기간에 6억에서 뭐 10억, 12억까지 모일 수 있는 기간까지 활용해서 건물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5억 정도를 모았다. 그리고 세후 1억 정도 모으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관심 갖기가 또 어렵지. 그 시기가 지나서 다음번에 관심 가질 때까지 엉뚱한 데 투자 안 하리란 보장이 없거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 많이 번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이 모은 돈을 자산화하는 것까지 어렵단 말이지. 이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돈 많이 버네 하면은 그 사람이 자산이나 아니면 모아둔 돈이 많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 그거는 완전히 달라.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다 건강할 것 같잖아. 병 없는 사람이 없잖아. 뭐 올림픽 나간 사람들 막 뭐 아픈 데가 많잖아. 그거랑 완전 별개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는 다르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벌어도 화려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데 귀가 얇은 사람, 그러면 그렇게 모은 돈이 모여있지 못해.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심성이 엄청 고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누가 어려운 꼴을 못 봐.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그래서 그분은 모았던 돈을 다 빌려줘서 날렸어. 다 진짜로 다 빌려줘서 날렸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말 얘기를 안 들으면 되는데. 건물 샀어야 되는데. 많이 버는 것과 모으고 있는 것, 이 모으는 게 해본 사람만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실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은 돈 쓰지 말고 갖고 있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벌었어요. 2천 쓰고 8천씩 모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통장에 그냥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단순한 일이 사람 마음이 힘들어요. 모이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걸 뭐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게 그게 진짜 힘든 일이래요. 그게 왜 힘들어? 기분이 좋잖아요. 통장에 막 쌓이면. 1, 2, 3, 4, 5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아침마다 엄마가 그 5가지를 맨날 차려놔. 집에 오면 계속 차려줘. 안 먹을 수 있어? 맛은 보겠지. 계속 차려줘.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는 걸 참기가 힘들다고. 예전에 오신 분 중에 30억인가 50억을 모은 지가 7년 된 분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남자라고 치면 좋아하는 차가 있어. 바로 살 수 있어. 그 차가 아침마다 집 앞에 와서 사라고 서 있어. 통장에 돈도 있어. 그리고 맨날 예를 들어서 엔진음 들려주고 막 기능 보여주고 맨날 해. 아침에 나갈 때마다 봐. 근데 안 살 수 있어? 그게 힘들다니까. 사람들은 그걸 쉽다고 생각하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주위에서 누가 뭐 좋은 거 했다고 해. 뭐 어디 여행 갔다고 해. 뭐 샀다고 해.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보니까 좋아 보여. 그걸 참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 투자를 한다는 거 더 어려워. 단순한 플랜인데 이거를 실행했다. 제3자들은 돈 있으면 누구나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 정도 돈 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 돈을 준다고 해도 모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모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간단한 플랜이야.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앉아서 하면 돼.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어지냐고. 쉬운 거잖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사람이 이게 앉아서 한 2시간만 돼도 이게 쉬운 플랜일수록 사람이 실행하기가 어려워. 그것도 꾸준히.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선택 안 하고 이걸 선택해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잔금, 중도금 이런 기반들 활용해서 건물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억이 좀 부족한 분들 모아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플한데 하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자, 힘든 게 뭐냐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부담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편안한 과정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압박이 들고 부담되고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100억 건물 사면서 예를 들어 70억 대출했다고 쳐요. 두 번째 200억짜리 산다고 치면 뭐 100몇십억도 대출해야 돼요. 70억 대출도 있는데 이거 100몇십억 대출하면 내가 200억 넘는 돈이 대출인데 그게 난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그런 결정을 했던 분들이 그 건물이 A급이었고 위치가 아주 좋았던 강남 건물이었던 경우에는 지금 다 좋은 결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과정을 안 거쳤냐고요. 이 빌딩에서 확신을 갖고 내가 견디는 거. 저희 어머니가 벌써 25년 전에 건물을 사셨는데 그 건물을 사면서 뭐 IMF 이후였으니까 부모님 사업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건물을 보고 오래된 구축 단독주택 같은 거를 개조해서 고깃집을 하고 있던 걸 사셨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저희 집도 뭐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사업장도 있었는데 그거 두 개를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다 정리하고 이걸 사서 지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살아요? 논현동 빌라 투룸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 있던 집 다 버리고 남는 것만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빌라 조그만 데 들어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불편했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
건물을 지으면서 또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공사금지 가처분도 당해가지고 1년 동안 공사 못하면서 이자만 내고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걱정했는데 걱정한 일이 실제로 눈으로 펼쳐졌어.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면서 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지금 편안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집을 팔고 분당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더 큰 집을 사고 여유자금 몇 억인가 10억인가 몇 억이 남고 그걸로 좋은 차도 사고 사업장도 확장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내지는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고. 그런 분들 대부분 지금 거기보다 더 멀리 갔어요. 줄어서. 건물 지으면서 실제로 막, 요새는 공사금지 가처분이 옛날만큼 안 나와요. 요새는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사람의 재산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었죠. 이자만 계속 내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도 매각했으니까 나오는 돈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뭐 밤에 뭐 대리인 운전 해가지고 막 생활비를 대고 했는데 얼마나 불안했어요. 이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편하잖아요. 편한 지가 지금 꽤 되셨죠. 근데 그 당시에 편한 결정을 내렸던 분들, 여기 살다가 팔고 여기 가서 더 넓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갖고 살아야지 했던 편한 과정을 거쳤던 분들은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발전을 하고 성장한다는 거는 불편함과 내 부담감을 감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편안하게 성장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이런 건물을 점점 키워가는 것, 자산가가 되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수반됩니다. 계속 강남만 이게 다루셨잖아요. 성수도 있고 막 여기저기 핫플레이스들이 많은데 거기를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라든지 어떤 물건을 산다 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뭐 유행 같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쭉 갈 것인지 이걸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고가,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과는 저는 차이가 한참 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강남을 넘어가는 곳이 있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학군 3군데 쳐요. 대치, 목동, 중계. 대치 1등이죠? 의료 어디가 제일 좋아요? 삼성의료원이랑 현대아산이랑 그렇잖아요. 큰 병원. 지방에서도 다 올라오는 병원. 그쵸? 교통, 주거, 일자리. 각각 하나가 다 1등이에요. 그래도 어디가 뭐는 조금 낫지 않아? 조금 낫지 않아? 이런 정도로 이견이 살짝 있는 정도지, 강남보다 저기가 1등이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씩 따져도 다 1등인데 합쳐져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안정성 하에서 성장성을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성만 본다. 그거는 그 성장성의 끝은 도박인 거잖아요. 안정성이 좀 떨어져도 저는 그런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걸 선호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에게 다 틀린 얘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강남은 100% 좋아질 거예요. 뭐 한전부지 개발되고 있는 것들, 지하화하고 있는 것들, 이런 대단히 계획이 있는 곳이 또 있나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를 선호하는 거지, 그냥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나 자기가 있는 곳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와보면 달라집니다. 여기를 와서 제가 내가 원래 있던 곳이 훨씬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요즘에 좋다는 여러 지역들 중에 이 5가지, 6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가지도 잘 없어요. 여기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좀 덜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롱런할까요? 말 하나만 안 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이 바빠도 근간에는 안전자산은 잊지 말고 반드시 내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